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저거 제 담당인데. 자, 권선택 우리 대전시장이 나왔네요. 자, 권선택 시장이 오늘 새벽에 16시간 소환을 받아서 대전지검에 갔다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우리 대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과연 권선택 시장 어떻게 될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중에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일반 시청자들이나 시민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그냥 약간 불안하고 그렇죠. 이런 뭐 걱정 반, 뭐 우려 반,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처음에 사건이 불거진 것은 선관위 이제 고발 사건입니다. 네. 선관위가 어떤 첩보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 선거 당시에 권선택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금전 지출이 있었다. 허용되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분들에게 일정한 일을 시키고서 그 대가를 줬다. 그것이 뭐 총 4천 얼마쯤 된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그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이제 검찰에 선관위에서 기분 조사를 해서 이제 고발을 한 거고, 검찰에서 이제 그 부분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쭉 소환을 했는데 예. 그 중에서 핵심적인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두 분이 이제 그 잠적이 된 거예요. 총무국장하고 이제 또 한 분하고 두 분. 그래서 그분들이 나서서 정확하게 진술을 해줘야지 어떻게 됐든 그 뭐 맞든 그르든 위반되든 아니든 결론이 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핵심적인 일을 한 두 사람이 이제 도피를 하니까, 그렇죠. 안 나타나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곤란해진 거죠. 이거 조사가 이제 진전이 안 돼. 그래서 뭐 출국 금지 관련인들 뭐 하고 기타 참고인들 조사를 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핵심적인 게 검찰 수사의 당시에 핵심적인 거는 회계 책임자, 이 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뭐를 좀 잘못해서 처벌을 받게 돼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은 당선무효가 되는, 예, 후보가 그렇습니다. 당선무효가 예. 되는 거예요. 후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더라도 그런 것이 선거법 규정이기 때문에 회계 책임자가 이 불법적인 금품 사용에 관한 책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해서 회계 책임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이제 확실하지가 않다. 그래서 회계 책임자의 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회계 책임자에 대한 뭐 확실한 혐의 입증도 안 되고 기타 도망간 사람도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리저리 조사를 하다가 그러면 권선택 시장이 후보가 되기 전에 사전 선거 운동을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대전 뭐 미래경제 포럼인가 네, 뭐 어떤 그렇습니다. 포럼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전 선거 운동의 어떤 도구가 아니었냐. 그래서 그쪽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측근 김종학 특보인가요? 예, 이분을 경제특보죠. 조사를 하고 그분이 이제 대전 미래경제 포럼을 사실상 끌고 갔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당시에 권선택 후보가 사전 선거 운동에 어느 정도 관여하지 않았느냐, 최소한 뭐 묵인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제 의심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결국은 권선택 시장을 직접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한 신문을 한 거예요. 지금 모든 그 김종학 특보도 그렇고 자기는 그런 혐의 사실 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중간에 누군가가 야 이건 내가 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정말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모른다, 안 했다 등등 또 그렇게 대답할 만한 사람은 어디로 가버렸어. 검찰은 이제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그러면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후보까지한테까지 물어보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뭐 다 아니라 그러면 결국 최종 후보자까지 한번 조사해 보면 궁금한 게 그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하고
그 이후에 이게 이 선거법 위반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단심제인가요? 지금 아니 단심은 공모도 아니고 이제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이제 일단은 권선택 후보를 조사를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는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구속 기소를. 그래서 법원으로 재판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특히 뭐 사전선거운동 뭐 이런 부분에서 법원에다 재판을 붙이면 법원에서는 이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무죄를 거기서 이제 다투는 거죠. 치열하게. 권선택 후보 측에서는 무죄다. 법적으로 너 몰랐다. 또는 뭐 직접 내가 지시한 바 없고 아는 게 없다. 또 사전 선거 운동도 아니다. 그렇죠. 그냥 일상적인 포럼 활동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법리 투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것이 사전 선거 운동이고 또 뭐 후보가 몰랐을 리가 없다. 최소한 뭐 묵인했다. 뭐 이런 증인 또는 뭐 기타 서류 뭐 이런 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이 좀 한참 걸립니다. 근데 선거법 규정상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나게 돼 있어요. 1심 끝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심, 3심, 대법원까지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3개월. 그래서 1년 보는 거죠. 토탈 10개월. 1년. 예, 1년. 1년 안에 결말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 결과 권선택 후보가 이제 무죄, 권선택 시장이 무죄가 되면은 그냥 무난하게 이제 나머지 자녀 임기를 시장 임무를 수행하면 되고, 유죄가 돼가지고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뭐 집행유예 뭐 이런 걸 받으면은 당선 무효가 또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시장 개인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회계 책임자가 시장과 상관없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또 당선 무효가 돼. 그래서 지금 회계 책임자에 대한 것도 이제 검찰에서는 뭐 기소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권선택 캠프 쪽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된 불리하게 돼 겁니다. 있죠, 지금. 그래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하여간 그 자기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을 해야 되는 건데, 제 입장에서 좀 안타까웠던 점은 좀 진작에 수사 단계에서 그렇죠. 소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왜 이거를 기소까지 당해서 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때 뒤늦게 소명을 하려고 하느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그 피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리저리 하고 소명을 하고 당당하게 했으면은 후보 개인 조사까지는 혹시 안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안타까움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저 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뭐 그날 소환 때도 같이 우리 권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시던데. 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이 있고, 우리 좀 전에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 듯해요. 그런데 저 자신도 이 사건 전체를 다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의지가 아니고, 후보, 그렇게 권선택 시장 자신도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이루어진 거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관여했는지 이런 거를 당시 선거 과정 전후에 과정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두 사람이 도피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가지고 해결까지 디자인을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해결에 관한 안을 시장이 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제 그 검찰이 뭐 기소를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또 여러분들이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짜잔한 혐의로 또 기소가 되고 그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살펴보니까 어제 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나도 조사받았다, 나도 조사받았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수가 기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권선택 시장한테 어떻게 의료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조사 다 받았으니까 기소가 된다고 보고, 기소가 되면 되는 대로 이제 차분히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후에 산적돼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간 지금 권 시장님 입장에서 걱정해 주시는 건데, 뭐 그런 우려를 많이 했지만 그거를 누가 나서서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보고, 이제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출두해서 조사받을 일은 없을 테니까 차분히 이제 시정에 전념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는 것도 사실 그렇죠. 어려운 일이고 지나온 과정에서 상당한 대처에 미흡하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다 이제 과거 지사가 돼버렸고 그렇습니다. 우리 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도 그 구체적인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걱정되잖아요. 좀 앞으로 도시철도 문제나 뭐 엑스포 재창조 문제 등등해서 지금 굵직굵직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의 결단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러한 꼴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뭐 세부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했냐, 사전에 인지를 했냐, 또 협의를 했냐 이건 별개의 문제로 뭐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모든 책임은 어쨌든 간에 당사자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그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선거가 지금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부분이 검찰도 사실은 대전시정을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불러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심사숙고의 과정을 겪어야 될 거고 저는 권 시장님 포함해서 그 캠프 측에 관여했던 사람들 앞으로 수사받고 하겠지만 재판도 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서 해명하고 금방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오히려 전술상 일찍이 좀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해명이 되고 정리가 됐었으면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하는 그런 최선의 자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일 그 권 시장이 기소가 된다면 대전시정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 뭐 자기의 지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재판을 시장이 당하고 있는데 과연 소신껏 정말 어떤 의혹을 가지고서 대전시정을 펼 수 있겠느냐. 지금 쉽지 공위원장 않죠. 얘기대로 결단 내리고 뭐 이러는 것이 있는데 임기 맞출지가 쉽게 말하면 영이 쓰겠느냐 이 얘기죠. 아니 우선 본인 자신이 의혹이 나겠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실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담당 관련인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말이지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막 일을 하고는 적극성을 보일 수 있겠느냐. 그렇죠. 동요되는 것도 있죠. 조직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 이게 앞으로 이제 재판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 이상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전 시민들은 대전시장이 재판을 받는다고 우리 대전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전시정이 그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사건을 기화로 해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시스템을 좀 이번에 좀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의 지위랑 상관없이 기본적인 시스템은 그냥 돌아가는 그야말로 주민 자체의 순수하면 주민 자체의 시스템을 한번 이번에 해보자. 그래서 도시철도나 지금 사이언스 컴플렉스입니까? 예. 이 문제 같은 것을 너무 시장의 의사결정에만 우리가 자꾸 미루지 말고 우리 금위원장 같은 시민단체를 이끄는 분들이 대안 제시를 하라는 얘기죠. 과감하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전시장의 주체가 돼가지고 좀 움직이자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 당신이 결정해라. 우리는 옆에서 조언만 할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게 좋다. 그래서 이대로 갑시다. 라고 치고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죠. 네. 원론적으로는 시민의 의사들이 잘 결집돼 갖고 그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여러 가지 시민의 여론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그래도 마지막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 시장께서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결정할 건 결정해 나가고 더 흔들리지 않도록 또
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어제 이렇게 보니까 조사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잘 설명하고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설명하고 잘 차분히 조사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혐의를 점을 두는 거는 뭐 그거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한쪽에서는 표적 수사다, 기획 수사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사법 당국으로서는 혐의점을 두고 기소를 하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 충분히 뭐 이렇게 무죄 또는 당선무에 이르지 않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저도 뭐 지금 조사 내용, 혐의 내용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기소장이 나오면 공소장이 우리 이현 변호사 같은 분도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고 브리핑 그래서 한번 다시 하시는 게 판단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의연하게 그리고 어제 이제 시장께서도 의연하게 나는 이제 시정에 전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자꾸 뭐 공무원들이 흔들린다 시민의 여론이 뭐 뒤숭숭하다 이런 쪽으로 자꾸 너무 기우를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6.25 때도 복무를 했습니다. 4.19 때도 하고 5.16 혁명 때도 하고 5.18 민주화 한쟁이 일어났을 때도 나라가 다 흔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줬으니까 믿고 가능한 한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무리 하시는 거죠? 여담 하나 좀. 예, 해서 예. 왜 조사를 받으러 가면 네. 뭐 열몇 시간씩 조사하는데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물어볼 게 많아? 궁금하더라고 그게. 이게 물어볼 게 많으니까 그렇지 뭐 그 사이에 그러면 밥도 먹고 조사 받아본 시기도 하고 다 하죠. 조사 뭐,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말을 휴식 시간도 하면 갖죠. 네. 받아보셨어요? 검찰에서 밥도 다 밥도 다 제공합니다. 무조건 짧게 이 피의자든 참고인을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막 조사를 하면 네. 오히려 그 조사 대상자한테 심리적 압박이 옵니다. 그렇게 중간에 밥도 먹게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게 휴식도 하고. 옛날 같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뭐 두드려 패고 했지만 그리고 맞아 보셨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언제 두드러 패? 잠깐 아이고 옛날에 학생 운동할 때 맞아 보셨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하고 길어. 30에 40 시절 예를 들어서 그건 법치주의가 담배도 한 대 피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연이 길어지죠. 변호사하고 또 이것도 되죠? 상의도 네, 하죠? 옆에 또 이제 변호사하고 확인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조사는 12시 전에 다 끝났는데 기록을 다 읽어보고 검토해야죠. 기록 검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은 거니까 그건 뭐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시고 네. 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으시더라도 아유 너무 저는 그럴 일은 없어요. 길어진다고 걱정하지 왜냐면 모르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대전시 민선시장 우리가 탄생 이래 최초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이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검찰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소를 이제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무튼 권선택 시장의 계급장을 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위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으라는 얘기고 이쪽 권선택 시장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권선택 시장이 무죄가 나오면은 이 검찰은 좀 물 먹죠 아무래도. 예? 역풍이 오죠 역풍. 뭐 무죄를 받았으면은 그 수사상에 뭐 좀 에러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상식을 왜 나한테 물어봐? 상식적인 걸 곤란하게. 근데 응? 근데 알면서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알면서 왜 왜 그러냐면 나한테 대답을? 왜냐 변호사니까 그래도 알잖아.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본인도 알면서.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변호사라고 하면서 존중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변호사기 상식적인 걸 때문에 물어봐, 나한테. 변호사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걸 딱 물어보면 그러니까 좀 어려운 됩니까? 질문해야지.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뻔한 걸 가지고서 변호사한테 변호사니까 물어본다고 그러면 아니 근데 우리가 뭐야 도대체? 아니 이번에 정두원 의원도 무죄가 나왔듯이 기소하는 사람이 있고 판결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너무 무죄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1분씩 짧게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죠 마지막으로 마무리. 뭐에 대해서 우리 콘서트 어떻게 바라보는 나의 심정.
아니 그러면 혼자만 1분 빨리 말하고 끝내요. 뭐 더 할 얘기가 없는데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굳이 뭐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아니 없습니다. 혼자가 할 말이 있는데 왜 아니, 사고를 끌어 혼자만 1분 써요? 차분하게 이제 우리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민들은 분이 결과를 지켜보고 또 이제 본인도 그냥 차분하게 시장으로서 의원하게 아까 선 의원 잘 정리하셨어. 시정을 수행하시면 되는 거지 뭘. 그렇죠. 더 이상 뭐 우리가 이제 소재는 다음 패대기수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당분간은. 그렇죠. 어떤 변화가 크게 오지 않는 한은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 권선택 시장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